윈스턴은 1923년에 웨스트 레이세스터 선거구에서 출마했으나 패배했다. 그러나 1924년 9월에 웨스트 에섹스 보수당 연합회가 처치를 받아들였고 한 달 후에 노동당 정부가 붕괴된 후 실시된 총선거에서 처칠은 다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자 스탠리 벨드윈이 수상이 되었고 처칠은 1924년부터 1929년까지 장상으로 일했다. 클레멘타인은 강렬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국회의원들의 그 충실한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위해 하는 것 이상의 일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의 활동은 윈스턴의 선거구에 국한되었고 전국적이건 아니면 지역적이건 간에 정당 정치엔 참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클레멘타인의 천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핑 선거구에서는 클레멘타인은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선거구를 방문하여 바자회를 열었고 학교를 방문했으며 선거구의 여성자문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클레멘타인은 거의 언제나 윈스턴과 유세에 같이 다녔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매력, 선거 구민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그녀의 진실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들로 인하여 윈스턴의 지지자들은 그녀를 소중히 여겼다. 윈스턴의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 클레멘타인이 보여준 지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날카로운 관심사, 초연한 듯한 견해, 고도로 발달한 비판 능력, 그리고 고결한 인격 등이 클레멘타인을 귀중한 고문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을 완전히 신뢰했다. 그는 빈번히 비판을 받아 짜증이 나면서도 클레멘타인에게 자신의 연설 원고의 초안을 보여주었다. 클레멘타인이 논쟁에 있어서 윈스턴과 싸울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클레멘타인의 판단이 한때 제대로 적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 때가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1926년 봄에 로마 주재 영국 대사관에 로널드 경과 그레엄 여사가 함께 머무르면서 무솔리니를 잠시 만난 적이 있었다. 이때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의 지도자였고 그해 11월에는 이탈리아의 독재적인 통치자가 된 그러한 사람이었다. 클레멘타인은 무솔리니를 보고 윈스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는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는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아주 위엄이 있더군요. 또한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가 방에 들어오면 마치 왕인 것처럼 누구나 다 일어서더군요.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와 몇 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분 말씀이 당신을 한번 뵙고 싶다는 거예요. 무솔리니는 클레멘타인에게 자필로 서명된 사진 한 장을 주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대사관 여직원들이 샘이 나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라고 썼다. 이 무솔리니의 사진은 차트웰의 거실에 걸려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제거되었다. 윈스턴이 대장상이 되자 윈스턴의 가족은 서섹스 스퀘어에 있는 집을 팔아버리고 다우닝가 11번지로 이사해 들어갔다. 11번지에 있는 이 집은 한 가족이 살기에는 알맞은 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클레멘타인도 이 집이 좋았다. 이 집에서 살았던 5년을 클레멘타인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추억했다. 그리고 차트웰의 집은 주말과 휴일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 해에 영국에서는 총파업이 발생하여 운수, 인쇄, 중공업, 가스 및 전기업이 9일 동안 휴업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이 격변기에 있어서 처칠의 중요한 역할은 전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처칠은 연소한 장관인 데이비드슨과 같이 브리티시 가제트라는 신문을 파업 기간 중에 발간했다. 이 신문은 250만 부가 나갔다. 클레멘타인도 브리티시 가제트를 만들어내는 직공들을 위해 주보를 마련하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처칠을 도와주었다. 1925년 3월 말에 블렌치 여사가 7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블렌치 여사는 25년 동안의 대부분을 DF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그녀는 개인적인 매력으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을 얻었다. 그녀는 돈에 궁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친구들한테는 결코 돈을 꾸지 않았다. 블렌치 여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명랑하고 활기 있게 살았으며 남자들에게는 매력 있는 여성이었다. 넬리는 어머니의 많은 특징을 물려받았다. 클레멘타인은 어머니의 우아함과 괴팍스러운 성격을 많이 이어받았으나 기질에 있어서는 어머니와는 달랐다. 블렌치 여사는 클레멘타인이 결혼한 후부터 윈스턴을 좋아했다. 그리고 블렌치 여사는 윈스턴의 능력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 1929년 5월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그전처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이번에 클레멘타인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18살이 된 랜돌프는 유세장에서 연설을 했으며 다이애너와 사라와 필자는 유세장에 나가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선거에서 보수당은 과반수를 얻지 못했고 벨더윈 씨는 수상직을 사퇴하여 야당으로 돌아갔고 램지 맥도널드 씨가 제2차 노동당 내각을 수립했다. 따라서 윈스턴은 6월 초에 대장상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1928년에 클레멘타인은 젖꼭지에 심한 병이 걸린 후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리고 총선거가 끝난 지 한 달 후에 편도선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을 하면서 클레멘타인은 한 달 후에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 윈스턴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여행에서 윈스턴, 클레멘타인, 랜돌프, 잭 처칠과 그리고 그의 아들 조니가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병이 완쾌되지 못하여 다른 일행과 같이 갈 수 없었다. 며칠 후에 윈스턴은 퀘벡에서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여보, 집에서 쓸쓸하게 있을 당신을 생각하니 서글픈 생각이 드는구려. 편지를 보내주시구려. 나는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어.
혼자 쓸쓸히 있을 당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슬퍼지는군요.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그렇게 쓸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 딸이 다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에 다이애나는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블렌치 여사가 넬리에게 물려준 DF에 있는 집을 방문했다. 건강이 회복된 클레멘타인은 10월에 이탈리아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캐나다와 미국을 여행하고 있는 윈스턴 일행이 보낸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이었다. 전해오는 소식들 중에는 이따금씩 돈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시장은 호경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윈스턴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도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기를 하여 재미를 보고 있었다. 또 윈스턴은 자신의 저서에서 나오는 인쇄와 각종 기고문과 강연에서 나오는 수입 등으로 인하여 재정 형편은 장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태였다. 윈스턴과 그의 일행은 캘리포니아에서 3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애리조나주를 지나 그랜드 캐년을 경유하여 시카고로 갔다. 시카고에서 그들은 뉴요크로 갔는데 여기서 그들은 버나드 베르치와 집에서 머물렀다. 금융가이자 투기가인 버나드는 후에 정치가가 되었는데 윈스턴은 1918년 이후 이 사람과 사귀어 왔다. 클레멘타인은 계획했던 대로 다이애나와 같이 이탈리아로 휴가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로마와 플로렌스에 머무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클레멘타인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10월 초에 랜돌프와 조니는 옥스포드로 돌아가기 위해 윈스턴을 떠났다. 윈스턴은 10월 30일에 귀국행 배를 탔다. 클레멘타인은 11월 5일에 윈스턴을 마중 나가기 위해 정거장으로 갔다. 그러나 이들의 재회의 기쁨은 망쳐졌다. 정거장에서 윈스턴은 미국의 대공황 때문에 자기는 조그마한 재산을 날리게 되었다고 클레멘타인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윈스턴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주간 잡지사들과 기고 계약을 맺어 4,000파운드를 벌 수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